수익률 원칙이 좀 있냐? 물건을 찾으실 때 뭐 5%라든지 6%라든지. 저희 기준은 그 예전에는 그 레버리지 수익률로 해서 50% 이하짜리는 안 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매수라든가 낙찰을 못 받아서 지금은 최소 15% 이상에서 뭐 25% 사이 정도의 를 원하는데 마음은 25%를 하고 싶지만 15% 내에서도 이제 물건이 괜찮으면은 하는 것 같고요. 아, 대출까지 포함해서? 레버리지 포함해서. 예. 네. 그 절대 수익률로 따져도 최소한 그래도 한 8, 9%는 하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최종 투자금이 있을 거잖아요. 최종 투자금이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은 곧장 팔아도 세전 1억은 남아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2년 내에 원금 회수가 가능한 물건. 이게 저만의 기준이라서 그 강의할 때 제가 투자 내역서를 오픈하는 게 이 근래에 샀던 물건도 오픈하거든요. 근데 이 근래 호실로 30개 샀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 이 기준 안에 드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15%에서 25% 사이 최종 투자금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이 곧장 팔아도 100%, 그다음에 2년 내에 원금 회수. 이 기준에 드는 물건이면 그 여기서 이제 그런 거가 다르죠. 대로변이에서 또 이면도로냐. 그러니까 뭐 그런 거에서 이제 조금 이렇게 높낮이는 있는 거죠. 근데 뭐 훨씬 수익률이 높아도 이 기준을 훨씬 초과하고 좋은데도 너무 안 좋으면 출구 전략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물건 중에 하나가 공시지가가 10억이 넘었는데 제가 5억 7천에 산 물건이 있어요. 근데 너무 싸니까 싸면은 싸게 임대 주면 되고 싸게 팔면 되니까 5억 7천에 사서 제일 안 좋은 물건에서 지금 시장에 매물로 내놨는데 원래는 11억 정도에 팔라고 했었는데 그냥 좀 싸게 팔라고요. 처음 시작하니까 상가 투자의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좀 작게 시작하고 싶거든요. 소액으로도 좀 가능합니까? 뭐 3천에서 5천 정도의 사이? 지금은 솔직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없다라는 건 아닌데 엄청나게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 그런 물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 소액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 기준이 다를 수도 있겠는데 소액 말씀하시면 5천만 원 이하를 말씀하시잖아요. 예. 5천만 원 이하짜리 물건이 있죠. 근데 이 5천만 원짜리 이하 물건 자체가 경쟁이 좀 심해요. 그래서 5천만 원짜리 분명히 있긴 한데 예전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대출을 어떻게 받느냐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보증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을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뭐 이게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최종 투자금이 5천만 원인지 순간 투입금이 5천만 원인지는 좀 다른 얘기라서 또 왜냐면 보증금을 받으면 회수를 하잖아요. 그 투자금 회수를 하는데 그래서 소액 투자가 만약에 5천만 원 투자인데 보증금 회수를 5천만 원 한다고 하면 그 무피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거라서 저는 이런 물건을 이 근래에 잘 많이 안 찾아봤던 이유가 있어요. 경쟁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더 싸게 사고 싶은데 이런 물건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있어서 저랑 경쟁이 붙으면 저는 맨날 못 사던가 아니면 낙찰이 떨어져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요 근래 전략을 좀 바꿨냐면 호실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 뭐 3개 호실인데 1호, 2호, 3호가 있는데 네. 이게 같이 하나로 통으로 임대를 쓰는 것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게 시장에 물건이 나오면 이거를 친구와 같이 사는 거죠. 어차피 공투는 아니고 한 개 호실씩 등기를 따로 할 수 있으니까 하나씩 사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금액이 적게 들어가고 작은 사이즈의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금액대의 물건은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선호도가 많으니까. 대신 시장에서 잘 팔리고 막 이러니까 낮을 수밖에 없는데 이 물건은 좀 평수가 크고 금액대가 있으면 그게 좀 경쟁이 좀 덜하고 평단가가 좀 낮잖아요. 근데 이 세계 호실을 한 명씩 사서 이 하나씩 팔아도 되고 투자금도 줄일 수 있고. 이 정도 금액대부터는 좀 할만하다. 지금 보면 상가를 이제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수요층이 어느 정도냐면요. 보통 한 1억에서 2억 정도를 갖고 그냥 일반 분들이 직장분들이 이제 상가 이제 수익률 나오는 거 사서 이제 임대 받으시려고 해요. 네. 근데 그 물건 금액대가 4억에서 6억 사이입니다. 그 물건 때는 이분들은 대출을 많이 안 받으시니까 1억에서 2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근데 뭐 투자자라다 보면 대출을 많이 한다고 하면 4억에서 6억 정도 사이는 뭐 1억 이하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에 뭐 어떤 인테리어라든가 뭐 어떤 이런 부분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1억 이하로는 할 수 있는 물건들이 꽤 있죠. 제일 중요하고 제가 핵심이라서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일 수 있는데 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 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밥을 먹던가 아니면은 뭐 어떤 술자리를 하던가 보면 그냥 이렇게 관심을 보는 것 같아요. 가격이 얼마면 테이블이 몇 개인데 뭐 이러면 얼마 정도 벌 수 있겠다. 근데 인테리어는 얼마인데 그냥 이런 관심의 출발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 물건이 궁금하던가 하면은 뭐 현수막이 걸려있던가 어디 물건이 매물 나왔다고 하면 전화 한번 해봐서 얼마에 임대 나왔어요? 아니면은 매매가 얼마 이렇게 물어보고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하나둘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강의나 책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당연히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공부는 필요한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가장 좋은 거는 실제 해본 사람한테 얘기 듣는 거죠. 맞습니다. 전문가분들은 전문가시니까 이제 전문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해봤냐 안 해봤냐는 좀 다른 얘기잖아요. 네. 자기가 해봤으면 이렇게 오픈도 하고 그 뭐 이렇게 최종 어떻게 임대를 채웠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어떤 이런 진짜 투자해 보신 그분 얘기를 들으면 저도 막 아 그렇구나. 뭐 제가 모텔 같은 거를 운영을 안 해보거나 모텔 이런 거 안 해봤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보신 분한테 얘기 들으면 아 그렇구나. 아 그런 게 있구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어느 정도 공부나 이런 뭐 강의를 들으시든 책을 읽으시든 이거는 최소한은 필요한 것 같고, 근데 출발점은 관심에서 출발해서 최소한의 공부는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실력이라기보다는 좀 경험이 중요한데, 그 경험은 간접 경험 중에서는 진짜 해보신 분을 만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그렇게 고민하고 내가 나만의 본인만의 지역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 물건 내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그 물건이 만약에 나왔다. 한 번의 경험이 힘든데 한 번 경험하시면 최고죠. 네, 그 한 번의 경험을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저도 이렇게까지 해요. 근데 이거는 강의용이다. 강의용이긴 하지만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했는데 나중에 이거 지속 반복하다 보면 시간이 빨라집니다. 그냥 봐도 이제 아는 지역이니까 싸다 비싸다 임대 얼마 채울 수 있겠다. 거기는 어떤 임대가 맞겠다. 이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런 생각까지 하는 거를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뭐 2년에 한 개씩 사셔가지고 10년 후에 그 자산으로 100억 만드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고 하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이 구조만 한번 만드시면 지속 반복 가능하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게 다 풀피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제 등기부 등본 떼어보시면 알잖아요. 다 풀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속 가능한, 갖고 있어도 수익률이 나오고 팔아도 되고, 이거는 처음에 이 한 번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부터 시작을 해서 최소한의 공부는 하고, 그다음에 간접 경험이나 이런 분들한테 각각 하고, 그다음에 본인만의 지역을 한 다음에 실제적으로 정말 그 너무 큰 수익률이라든가 기대를 조금 낮춰가지고 한번 해보면 그 후에는 쉽습니다. 쉽다라기보다는 한번 해보시면 이 달리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한 번까지 가고 그거를 지속 반복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면 지금 막 아파트 막 사고 하면은 막 몇천 뛰기 하는데 이거는 몇천 뛰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임대 수익률은 미미하잖아요. 막 수익률이 막 15%, 20%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기는 막 500 넣고 막 5천 먹으면 근데 5천 먹는 거는 주머니에 꽂혀봐야 하는 거예요. 돈 들어와봐야 아는 거라서. 조심해야 될 상가 물건 같은 거 좀 있을까요? 제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이 한 층 전체를 많이 갖고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의 일부 구분상가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 구분상가를 갖고 있는데 구분상가 중에 그 건물 전체의 느낌이 중요합니다. 건물 전체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업종, 유흥으로 쭉 채워져 있다면 거기에서는 채울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 버리거든요. 결국은 임대를 채울 수 있는 게 하나의 방법밖에 없는. 근데 요거 아니면은 이게 만약에 안 돼 버리면 모든 게 낭패이거나 공실이 나올 수 있는 물건들은 웬만하면 수익률이 엄청나게 좋다라고 해도 웬만하면은 꺼려지게 되는 거죠. 복수의 임대가 중요한데 요거 아니면은 안 되는 임대 물건들이 저는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싸지 않다고 보면 또 그런 물건 중에 유행하는 업종 싫어합니다. 이 근래에 막 유행하는 임차 업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솔직히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게 만약에 유행한다는 얘기는 유행이 꺾였을 때는, 근데 그게 또 그것만 임차를 들어가야 되는 물건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거는 리스크가 있는 거죠. 유행업종은 뭐 특정되게 막 얘기하면은 그거를 하시는 분들이 안 좋으실 수도 있어서 유행업종은 별로. 그다음에 전체 건물 자체의 느낌 자체가 관리가 안 돼 있거나 관리단 자체가 이상한 것들. 관리단 자체가 이상한 건 어떻게 구분합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게 맞죠. 관리가 잘 안 돼요. 그 뭐 예를 들어서 그 공용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청소라든가 미화가 이거 안 된다는 얘기는 안 좋은 거고, 사기 전에 관리사무소에는 저는 꼭 방문하는데 보면은 이게 관리가 되는 데인지 안 되는 데인지, 근데 그런 거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만약에 건물을 보러 왔는데 수익률이 좋다라고 해도 건물에 뭔가가 이렇게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매매가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관리소장님이나 관리업체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리업체나 관리단이 어떻게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하는지도 보는 거죠. 그럼 관리사무소 가서 뭘 질문하세요, 주로? 관리비 얼마, 평당 관리비 얼마. 르블린도 직접 그렇게 물어보시는군요. 착한 눈빛으로. 그럼 알려줍니까? 안 알려줄 이유는 없으시잖아요. 뭐 이렇게 의심의 눈치를 본다라든지 뭐 이런 건 없군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여기 물건을 살라고 하는데 임대를 들어오려고 하든가 물건 살라고 하는데 이게 관리비가 얼마 정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보다 그냥 20평인데 한 달에 관리비 얼마 정도 나요? 이렇게 물으면 그렇게 얘기를 연결하다가 그럼 평당 관리비는 얼마 정도 하고 일반 관리비는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관리비 말고 또 다른 거 여쭤보는 게 있으세요? 제가 임장할 때 관리사무소를 제일 먼저 가가지고 어떤 질문을 하는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인데 그냥 관리비가 제일 중요하고 주차 뭐 이런 부분 물어보고, 만약에 소장님이 오래 계셨으면 그 건물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 거잖아요. 제가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어떤 생각이 있었지만
그분의 생각은 저보다 더 뛰어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보다 제가 더 거기에 많이 가본 사람이 아니고 더 많이 봤던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투자로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 소장님은 그 건물 자체를 봤던 분이니까 착한 눈빛으로 말을 계속 연결해서 어떤 말씀 있는 거를 다 그 녹음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다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생각했던 투자 아이디어가 맞는지 이제 사무실 와서 정리를 한번 해보고. 체크를 하는 거. 예. 관리사무소하고 이렇게 갈등이나 트러블이 있었던 적은 없으세요? 상가 주인으로서? 엄청 많죠. 아, 그래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관리사무소는 뭐냐면 제 구분상가를 말씀드린 건물 전체의 소유자의 집합체의 뭐 관리단 아니면은 상가 협의회 뭐 거기에 구분 소유자들 모임에 위탁 관리를 하는 게 관리사무소거든요. 맞습니다. 뭐 자치 관리하는 걸 수도 있고 위탁 관리하는 걸 수도 있는데 거의 보통 보면 위탁 관리를 하는 거겠죠. 네. 그러면 운영이 잘 안 된다는 거는 뭐냐면 관리비가 연체가 되면 이거를 신경 안 쓰게 되면은 다달이 이제 받아야 될 관리비가 연체 금액이 많이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추가로 비용이 나가야 될 부분을 사용 못 하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럼 이제 관리단이 일을 잘하든가 아니면 관리업체가 일을 잘한다고 하면 관리비 이거를 잘하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막 이런 부분을 잘할 텐데 이게 생각보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있는 놀이터 같은 경우는 한 달에 그래도 한 3천 정도 이렇게 관리비가 거치겠죠.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생각보다 건물에 수익 사업이 있어요. 중계기를 놓는다라든가 뭐 거기 주차 일정 부분을 창고로 한다든가 아니면 간판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수익 사업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수익 사업에 주차 수익도 있을 거고 그러면은 그런 수익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는 분명히 그 이권이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안 좋으신 분이 있겠죠. 그러다 보면 그게 비리가 생기게 되면 그 건물의 이제 노후라든가 이런 부분에 돌아가야 될 게 제대로 안 갔겠죠. 근데 그거를 가장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처음에 그는 잘 안 알려주지만 장충금이 얼마 모여져 있는지. 왜냐면 이 근래에는 이제 내년부터는 바뀐 게 상가 20년 지난 상가들은 엘리베이터를 무조건 교체해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유예기간은 3년 정도 준다고 하지만 한 기당 5천만 원씩 하는데 그러면은 보통 엘리베이터가 그 일기 신도시도 이런 데 보면 다 20년 됐잖아요. 그러면 그 무조건 새 걸로 교체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2대가 있으면 1억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나만 아니면 돼서 장충금이 안 모아져 있고 그렇다면 그건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제 관리단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는 그냥 가서 봤을 때 건물 관리나 미화라든가 어떤 부분에 이런 게 잘 되는지는 당연히 눈으로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이 내부적으로 이제 잘 운영이 되는지는 장충금이 얼마였는지를 여쭤보는 게 근데 이상한 눈초리로 보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착한 눈빛으로 이렇게 친해지면 장충금은 뭐 있어요? 막 이렇게. 근데 뭐 내역을 원래는 구분 소유자들의 집합체 중에 저도 일원이니까 당연히 보여줄 의무는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런 비리나 이런 게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 그냥 착하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관리비 규약 좀 보자고. 근데 관리 규약대로나 아니면 어떤 그걸대로 100% FM대로 하는 관리단 사무소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100%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관리 규약을 100% 지키고 그다음에 어떤 이 부분을 정말 투명하게 그걸 100% 지킬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임차인을 괴롭힐 때가 있잖아요. 임차인이 괴롭혀서 임차인 나가게 되면 제가 손해가 되는 거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임대료가 낮춰진다고 하면 10만 원이 만약 임대료가 낮춰진다면 저는 2천만 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관리단에서 저를 그것 때문에 임대료를 낮추게 만드는 그런 행위를 만약에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은 제가 나서야겠죠. 그럴 때는 나서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관리단 회장 됐습니다. 이제 바꾸려고. 네, 회장 됐어요. 건물 관리라든가 이게 제 매매가든 임차인한테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중요해서 만약에 임차인한테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은 저는 나섭니다. 그 놀이터의 관리단 회장님 되신 거예요? 아, 거기는 예전부터 회장은 아니고. 네. 아, 여기 되게 직이 많으시네요, 직함이? 말이 회장인 거죠, 그냥. 아니, 관리단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시간이 없고 막 그래서 안 하고 싶은데 저희 임차인을 건드리던가 그리고 너무 비리가 있던가 다른 사람이 해결 못 하는데 누군가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안 나서면 다 같이 침몰하는? 폭망하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관리단 총회 열고 막 관리규약 만들고 해가지고 동의서 받아내가지고 총회 열어가지고 관리규약 만들고 고유별주 만들어서 거기도 회장 또 하게 됐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근데 그 관리단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임차인에 영향을 끼치고 임차인이 만약에 나가게 된다라든가 임대료가 낮춰진다고 하면 제 재산이 안 좋아지는 거고.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진짜 아닌데라고 할 때는 잘 안 나서려고 하는데 너무 이건 아닌데라고 할 때는 한번 나섰습니다. 너무 뻔해 보이는 안 좋은 행동을 하시는 게 보이는데 이권과 관련돼서.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얘기를 하니 저한테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시라고 정말 잘못된 부분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징역 가실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어찌어찌 해서 그냥 제가 회장이 돼서 이제 이번에 회장이 돼서 이제 하나씩 바꿔 나가야죠. 근데 그것도 이제 하나씩 보려고 하면 이제 힘드니까 이제 하나씩 이제 해야.